얼마 전에 아버님 통화했는데 이제 뭐 꼬마가 어른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좀 감정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입장에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실감이 이제야 나는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제가 러시아에서 시즌을 치르고 있어서 저 말고 이제 와이프가 거의 다 준비를 했으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겠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다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저는 이제 들어와서 격리 마치고 제가 시간이 별로 없었어서 짧은 시간 동안 뵐 분들 뵙고 나머지 준비할 부분들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진짜 되게 바쁜 일정이 되더라고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실감이 나고, 아, 내일 모레면 진짜 이제 가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새 인생이고 막 이렇게까지 느껴지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아요. 언제 만났어요? 5년 좀 넘었습니다. 네. 어떻게 결심했어요, 결혼을? 그냥 저는 원래도 평소에 이제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고, 왜냐면 형들 보면서 일찍 해서 안정감을 찾았다는 형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프로 1년 차부터 형들이랑 그런 대화하면은 결혼을 일찍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밖에 돌아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뭐볼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은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5년이라는 시간 만나면서 옆에서 잘 챙겨주고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축구선수 여자친구는 힘들겠다. 계속 기다림의 연속일 것 같아서. 엄청 힘들어 하죠. 주위에 연애를 했던 선후배들, 친구들 보면은 사실 여자친구분들이 많이 뭐 힘들어 한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쵸.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제 여자친구는 그런 게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떨어져 있으면은 서로 각자 본인한테 집중하고 이런 시간을 잘 가지고 음, 저한테 뭐 투정을 부린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었고, 항상 이해해주고 제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죠, 사실은. 저는 뭐 선수가 경기에 좀 더 집중하고 훈련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러시아에 있었을 때부터 쉬어 있었어요. 그냥 계속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운데 추워지고 나서도 계속 했으니까 경기 한 경기 하고 나면 이제 목이 맛이 가더라고요. 그게 지금 쭉 가고 있어요. 지난 10월, 11월 A매치 때 임범 선수에 대한 팬들의 인식이 확 바뀐 계기인 것 같아요. 경기력이 너무 좋아갖고 본인이 좀 돌아봤을 때는 뭐가 좀 잘 된 건지. 지인들도 가끔씩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너무 분위기 자체가 저희 팀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형들이나 그리고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이나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들을 마음껏 해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줘요. 저를 존중을 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선수가 팀에서 그런 존중을 받고 믿음을 받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조금씩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장에서 그런 믿음에 보답을 하고 싶고, 사실 대표팀 경기를 즐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쉽지 않는 거를 자철형 인터뷰를 통해서도 다들 보셨을 건데, 이번 특히 10월, 11월 소집 때는 그 경기 자체를 굉장히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별다른 걸 제가 따로 준비를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즐기자라고 경기장에 들어갔었고, 돌이켜보면 재밌게 경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경기력이 좋아지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영권 선수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팀 경기를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 지난 3년 넘는 시간 동안 쌓여온 게 이제 조금 뭔가 좀 나타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렇게 봐도 돼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나면은 나오잖아요, 알고리즘에. 전술이 바뀌었다, 전술이 좋아졌다, 뭐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던데, 선수들도 모르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감독님께서는 뭐 스타일을 전혀 뭐 바꾸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점점 좋아졌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가 4경기가 남았고, 그 4경기에서 월드컵을 만약에 확정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또 월드컵이 있을 거고, 또 아시안컵이 돌아오고 이렇게 할 텐데, 뭐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다가도 한 경기, 두 경기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다시 이제 또 도마 위에 오르는 게 또 저희
저희의 숙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이나 뭐 들뜨려고 하지 않으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준비하고 즐긴다면 그게 꼭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축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줬던 3년 동안 이렇게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더 갈수록 신뢰를 하는 게 느껴져서 더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드필더가 특히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이 조합이 참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셋 중에서 인범 선수가 제일 막내잖아요. 근데 제일 돋보인단 말이에요. 어쨌든 포지션 상으로도 그렇고 그 두 선수 덕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우영이 형과 재성이 형 그리고 제가 미드필더 조합을 맡은 경기들이 대부분이었었고 저희 셋이 욕 제일 많이 먹었었죠. 저희 스스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경기를 하면 할수록 더 알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 형의 스타일은 이렇고 또 형들 입장에서는 인범이의 스타일은 이러니까 이렇게 좀 맞춰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시너지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들 없었으면 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전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형들이 진짜 경기 전에 특히 우영이 형 같은 경우는 항상 너 하고 싶은 거 그냥 아무렇게나 해라라는 얘기들을 해줘서 너무 든든하고, 재성이 형 역시 제가 압박을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재성이 형이 막 어느 순간 가 있고 막 이렇게 해줘서 서로를 위해서 좀 많이 도와주고 희생하고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죠. 기성용 선수가 했던 얘기가 유럽에서 인범 선수가 실력이 많이 는 것 같다. 그것도 조금 맞아요. 본인 느끼기에도. 루빙 카잔이라는 팀으로 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러시아 리그에 대해서 뭐 조금 낮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분명히 제가 다른 기자님과의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한국 선수들이 정말 러시아 리그가 됐든 민재가 있는 터키 리그 이런 곳들로 많이 나가야 진짜 한국 축구가 더 강해질 거라는 확신을 이게 제가 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발전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이라거나 뭐 압박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또 압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K리그에 있을 때와 MLS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리그를 경험하면서 또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맞는 말이 있겠죠. 제가 뭐 계속 MLS나 K리그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해요. 뭐 러시아 리그가 그 두 리그보다 뭐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다양한 리그들을 경험하면서 특히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랑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좋아지는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고, 뭐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진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러시아 리그 다른 팀들도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원래부터 있었고 좀 네.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럽 같은 데 나가서 저를 믿어주는 감독이 있으면 그 자신감이 그거는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임범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민재나 뭐 말씀해주신 흥민이 형이나 또 뭐 희찬이도 마찬가지고, 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감독님이 이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기회를 받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감독님이 저를 아껴주셔서 저도 그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선수들은 또 이 감독님들한테 보답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서로한테 좋은 작용을 하는 거니까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이런 감독님들을 만난다는 건. 근데 지금 카자는 왠지 임범 선수 종신으로 만들려고 재계약 제안도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냥 얘기를 했었고, 사실 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3주, 4주 지나고 나서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감독님, 단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이 선수를 좋게 평가해서 이 팀에 오래 남기고 싶어 한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거보다 뭐 행운은 없는 거죠. 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지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카잔 성적이 조금씩 아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범 선수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부분들은 후반기를 정말 저번 시즌에도 저희가 딱 지금 순위랑 비슷했어요. 프리시즌을 터키에서 잘 치러내서 후반기에 4위까지 올라가서 이제 시즌을 마무리했던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똑같이 작년에 했었던 것들을 재현해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적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몸을 잘 만들고 컨디션을 최상으로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컨퍼런스 리그 탈락하고 터널의 그 벽에 기대서 약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약간 멘탈적으로 좀 힘들었나요? 네, 그때는 조금 경기 끝나고 좀 슬펐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 뭐 누군가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대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어쨌든 유럽 대항전을 나갔었던 거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준비를 잘했었는데 1차전부터 저희가 떨어지는 상황이 돼서 그날 밤은 진짜 많이 좀 힘들었었고 선수들이 그 한 경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저희는 리그를 계속 치러야 됐었고 그래서 다시 다음 날부터는 또 잘 돌아왔었던 것 같아요. 임범 선수가 겉보기에는 좀 약간 귀염상이잖아요. 근데 속은 굉장히 단단하다고 다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최근에 좀 운 적이 있어요? 그때도 울지는 않았었고요. 눈물을 막 모르겠어요. 언제 흘렸었는지 지금 막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또 언제 울게 될지 또 모르겠지만 준비를 항상 열심히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간절하게 준비한 대회에서 만약에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고 한동안은 팬들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뭐라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제가 2019년에 욕을 가장 많이 먹었었던 시기인데 그랬죠. 솔직히 사람인지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했을 때 뭐 웃어 넘기고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건 그 당시에도 저는 뭐 대표팀에서든 소속팀에서든 너무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었고 이 팀 내에서 이 사람들이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데 물론 팬분들이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사실. 네. 그렇지만 이제 외부의 그런 평가들에 흔들려서 내가 이 팀의 해가 되는 게 그게 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팀에 보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저를 비난을 하시는 분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그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동기부여로 삼는다면 분명히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시할 거는 솔직히 무시하고 받아들일 부분들은 또 그중에 있기 때문에 또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솔직히 뭐 또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보니까 96, 97 선수들이 영향력이 뭐 지금 9위를 지금 넘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9위 형들은 정말 너무 잘해주고 있는 형들이잖아요. 네. 저희도 물론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뭐 이찬희, 민재, 상호 이렇게 96년생 친구들만 얘기를 하자면 형들은 뭐 이미 유럽에서도 자리를 잘 잡은 형들이고 저희는 또 그거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키워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9위 형들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형들한테 저희가 그래도 비벼볼 수 있는 상황은 저희는 저희끼리의 케미가 또 음, 엄청나게 좋잖아요. 근데 그쵸. 형들은 살짝 그렇게까지 친한가 싶어서 아니, 장난이고요. 네. 네,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가깝고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같이 해왔던 선수들이라서 앞으로도 진짜 저희가 형들의 나이가 됐을 때 형들이 지금 그렇게 이뤄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목표들보다 저희가 이뤄낸 것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 그걸 목표로 저희도 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축구 동료가 아니라 친구들이잖아요. 진짜 찐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카타르에서는 주력이 돼갖고 월드컵을 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첫 번째 월드컵인 거잖아요. 희찬이 빼고는. 그렇죠. 사실 뭐 민재도 부상으로 인해서 가지를 못했었고, 상우나 저는 대표팀에 이제 발도 못 디뎠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처음으로 같이 월드컵을 준비하고 뭔가 도전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되고, 저희 넷이 친구라서가 아니라 정말 선수로서 각자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너무 좋은 선수들이고 어떤 자세로 축구를 임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저 역시 이 친구들을 보면서 더 큰 동기부여를 받고 또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친구들이라서 월드컵을 간다 안 간다 이거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선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부상 없이 잘 준비를 해서 최종 예선에서 이제 확정을 먼저 짓고 월드컵을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첫 기억나는 월드컵이 뭐예요? 저 2002년이죠. 7살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 기억나죠. 저는 어, 그때도 축구 좋아했었고, 아버지가 축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응원하고, 선수들도 다 막 알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선배님들이 그렇게 잘해주셔서, 저는 사실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2006, 2010, 2014, 18 이렇게 월드컵을 다 사실 나갔잖아요. 축구 선수를 꿈꾸는 어린 한 친구 또는 뭐 어린 선수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월드컵은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 2차 예선부터 지금 최종 예선까지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선배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뤄내신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힘든 거를 당연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주신 거라서 저희도 더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고, 당연한 월드컵이라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당연히 월드컵에 가는 나라다라는 그런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요. 성룡이 형이 그 임범 선수 플레이 보는 게 조금 즐겁다. 자기 즐기면서 보고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좀 답을 해주실 건지. 진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다면 선수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평가겠죠. 성룡 형은 진짜 뭐 제가 같이 몇 경기 또 해보기도 했고 큰 행운이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우상으로 생각하고 형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줬던 선수가 이제 성룡이 형, 자철이 형, 청룡이 형이거든요. 제가 바라보면서 꿈을 끼웠던 사람이 저한테 그런 좋은 평가를 해주니까 선수로서 이보다 큰 칭찬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팬분들이 제 축구를 보면 즐겁다라는 얘기를,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성룡이 형에 대한 또 보답이고 또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성룡이 형 요즘에 뭐 대표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본인도 인터뷰에서 막 저희 얘기를 많이 일부러 더 해주시면서 저희가 더 잘해야 이제 성룡이 형한테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